자, 공수원 14강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계, 일명 근계라고 불리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3 때는 이게 약간 심화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부터는 이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기처럼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그리스어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리스어. 우리 A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요렇게, 동그랗게 부드럽게 써주는 친구라서 알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친구가 베타. 그 다음 C에 해당하는 친구가 감마.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근을 표현할 때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 세 개일 때는 알파, 베타, 감마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A, B와 구분되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A랑 막 혼용돼서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구분해서 알아볼 수 있게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죠. 2차 방정식에 두근,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할 때 이 방정식을 풀었더니 근이 두 개가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그 근이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한글로 하면 뭐가 되겠어? 두 근의 합이야. 두 근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뭡니까? 두 근의 곱이에요. 두 근의 곱이야. 두 근의 곱은 뭐가 돼? a분의 c가 된다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봐봐, 뭐 해볼까? 우리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얘를 한번 해보자. 얘를 하면은 얘를 풀면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온대. 그러면은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는 거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 풀지 않아도 이것만 보고 알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풀지 않아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은 개수만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유도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도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근의 공식을 쓰는 거야. 우리 근의 공식이 나와 있어.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죠. 그랬을 때 알파를 한 근을 2a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놓고요. 베타는 그럼 뭐겠어?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진짜 그냥 더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해볼게. 더할게. 분모는 이미 같으니까 상관이 없겠고 마이너스 b가 두 개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고 루트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니까 더해서 사라지겠죠. 끝난 거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 그쵸? 그 다음 곱도 한번 해볼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곱하면요. 분모는 4a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뭐가 보여? 합차가 보입니다. 합차가 보이니까 우리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지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b제곱에서 b제곱 빼면 사라질 거고요. 마는 플러스가 돼서
4약분 A 하나 약분해서 플러스가 되니까 A분의 C가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을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구나 라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 누구야? 그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유도 과정 두 번째, 얘는 그 과정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봐봐. 우리 요 얘기를 한번 해보자. x-1, x-3은 0이라는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x의 값은 1이거나 또는 x는 3이다 라고 나오죠. 이거를 거꾸로 가자는 거야. 거꾸로. 뭘 보고? 두 근이 1과 3이면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x-1 곱하기 x-3은 0으로 방정식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가는 거예요. 두근이 뭐야 지금?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인수분해 꼴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a니까 여기다가 이차항의 개수 써줍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보자. 전개를 하면요. 여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겠지. 이 식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는 0 왜 빠졌어? 얘를 a로 묶어볼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 더하기 a분의 c는 0이 되겠지. 자, 그러면 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겠지.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a분의 c가 되겠죠.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2차 방정식을 거꾸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뒤에서도 한번 배울 거고요. 얘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근계 너무너무 중요하다. 합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곱은 뭐예요? a분의 c.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오면은 심장이 두근 되면서 합과 곱을 그냥 써놓는 거야. 문제에서 쓰는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보자마자 그냥 두근의 합은 뭐, 두근의 곱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좋습니다. 2차식의 인수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우리 다 배웠잖아요. 중3 때 했는데 이제는 어느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복소수 범위에서. 우리는 여태껏 정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돼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자, 잘 보세요. 우리 예제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얘 근부터 구해볼게.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안 돼. 정수로는 안 돼요.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숫자는 없다고. 자, 근데 우리 근을 구해봅시다. 근의 공식 써볼게요. 짝수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2 뿔마 루트 10이 되겠죠. 자, 짝수근의 공식 바로 안 나오는 친구들 각성하세요. 안 됩니다. 바로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x는 2 플러스 루트 10, x는 2 마이너스 루트 10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알파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는 2 플러스 루트 10이고 베타는 2 마이너스 루트 10이야. 두 근을 알면 우리는 이제 얘를 가지고 거꾸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x 플러스가 왜 나와? 마이너스는 계속 나와야죠.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으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지? 얘를 거꾸로 는 0 붙여서 풀면은 근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는 0이 있다 생각하고 방정식을 푼 다음에 근의 공식으로 푼 다음에 그걸로 거꾸로 인수분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든 아니든 무조건 인수분해가 나오겠죠. 인수분해가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우리 문자를 가지고선 한번 써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애는 무조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뭘로? a로 묶어줘. 2차항의 개수로 묶어주고 x 마이너스 근의 공식 하나 플러스인 거.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근의 공식 두 번째 루트 앞에 마이너스인 거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켤레근입니다. 켤레근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 봐봐. 1 플러스 루트 3이 한 근이야. 다른 한 근은 뭐게? 3초 안에 대답해볼래? 그렇지.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있다니까. 그 다음 1 마이너스 i가 한 근이야. 다른 한 근은 뭘까? 바로 나오죠. 1 플러스 i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켤레근이라는 거는 우리 뭐를 이용하는 거야? 뭐를 이용하는 겁니까? 또 근의 공식이에요. 또 근의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짜리죠. 그러니까 한쪽이 플러스면은 그 다음은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그 다음 루트 안이 음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i가 나온 허수 부분을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요게 바로 켤레근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루트 앞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다 그러면은 여기 A 자리에 막 루트가 올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우리 i가 나온 부분만 부호가 바뀌려면 개수가 뭐일 때? 실수일 때만. 개수가 복소수라면 이 B자리가 막 2i 이런 거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도 한번 정확히 살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 깊은 곳에 DNA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서 아는데 이 조건까지 챙겨 주셔야 돼. 다른 한근을 물어보면 유리수 조건 있나?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1-i가 있고 다른 한근을 물어보면 실수 조건이 있나? 체크해 보는 겁니다. 이따가 문제 볼 때 어떻게 체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단계 426부터 441번까지 한번 풀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풀고 채점하고 모르는 것까지 질문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세요. 자, 좋아. 풀어왔지. 나 진짜 기다렸어. 자, 481번 이제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봐봐. 이제 우리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근,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와 있어. 두근 하면 심장이 두근 하면서 그냥 바로 근계를 쓰는 거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 두근의 곱은 그대로 a분의 c니까 3분의 8. 오케이. 이걸 그냥 쓰는 거야. 문제에서 사용되나 마나 안 중요해. 그냥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제곱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형 공식 써줘야 되겠죠. 변형 공식 써줘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안 나오는 친구들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합 대신 2를 씁니다. 2의 세제곱 8 3 곱하기 3분의 8 곱하기 2. 그러면 8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 485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5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근 하면은 우리 두근
두근 되면서 여기다가 그냥 근계를 써줍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우리 여기가 1일 때는 그냥 b를 부호바꿔서 써주면 돼요. 3a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c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1. 오케이. 아, 그렇구나. 쓸지 안 쓸지 몰라. 아, 하지만 일단 써놓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개수에 대한 감각을 꼭 알아놔야 된다 그랬어. 우리 개수를 한번 쭉 볼게요. 우리 여기 1,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요거 마이너스 가면 플러스 2죠. 플러스 1이야. 우리 뭔가 개수가 닮아있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 1 있고, 마이너스 3a 있고, 플러스 1이 있어. 그치? 그러면 개수를 그대로 쓰는 거니까 얘는 대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우리 식에다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를 x자리에 대입해도 식이 성립합니다. 알파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이거 따로 써줄게. 플러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얘가 필요한 거잖아. 얘가 필요한 거니까 플러스 2알파를 넘겨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지. 얘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2알파가 됩니다. 얘는 똑같으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죠. 둘을 곱하겠습니다. 곱하면 4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거랑 똑같고 알파 베타는 1이라고 미미 구해놨으니까 답은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개수에 대한 감각도 꼭 길러주셔야 됩니다. 사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가지씩 더 추가가 되는데 우리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 다음 두근 나왔어. 그러면 우리 바로 그냥 근계 써야 되는데 여기 좀 봐봐. 두근의 비가 2대 3이야. 그러면 알파 베타라고 쓰는 게 아니야. 알파 베타라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가 2알파면 다른 하나는 3알파다 하고 미지수를 하나 줄여버리는 거예요. 베타 안 쓰는 거야. 알파만 가지고 하는 거야. 하나가 2알파, 하나는 3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계 쓸 수 있겠죠. 두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 5알파겠지. 걔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테니까 b의 부호 바꿔서 5의 n 플러스 2가 되겠고요. 두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가 될 겁니다. 걔는 그대로 c를 쓰면 되죠. 마이너스 6에. 자,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5알파는 5 곱하기 n 플러스 2니까 알파는 n 플러스 2야. 그 다음 여기 6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6m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m이야. 자,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여기 알파 자리에다가 n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m입니다. 요거 한번 풀어 제껴 볼까요? m 제곱 플러스 4m에 마이너스 m이 넘어와서 플러스 5m이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잠깐 멈추고 인수분해 하고 싶지 잠깐 멈춰봐. 잠깐 멈추고 우린 뭐 구해야 돼? m의 값에 곱을 구하는 거야. m의 값은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데 그 두 근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근계를 써서 답은 4야라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얘가 안 보일 수도 있죠. 우리 인수분해 진행할게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4는요. m은 뭐야?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니까 두근의 곱은 4가 나온다. 모든 실수 m의 값의 곱은 4가 나온다 라고 풀 수 있겠죠. 근계까지 봐주면 좋고 아니어도 그냥 풀어 제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96 보도록 할게요. 자, 496 역시 마찬가지 2차 방정식이 나왔고 그 다음 두근 하면 두근 되면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부호 바꿔서 k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0보다 작되 k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대. K는 2보다 작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제곱의 합은 5입니다. 변형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는 5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3은 5라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얘는 마이너스 2K, 속지 말자.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6이에요. 그 다음 5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정리해볼까요? K제곱 마이너스 6K, 그 다음 플러스 4,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7은 0. 그치? 그러면 K는 7과 1에 마이너스가 되니까 우리 부호 바꿔서 K는 마이너스 1이거나 7이죠. 이렇게 두 개 써내면 안 됩니다. 우리 뭐 한 거 있어? K는 2보다 작다는 거 있으니까 7 안 돼. 우리는 마이너스 1만 답으로 놔야 되겠네요.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 501 보도록 하겠습니다. 501 보세요. 자, 2차 방정식 나왔죠? 그랬을 때 두근 하면은 우리 두근두근 되면서 두근의 합 부호 바꿔서 2a, 두근의 곱 a분의 c 부호 그대로 마사. 우리 헷갈리니까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2a. 알파 베타는 뭐라고? 마사.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이번에도 2차 방정식이 나왔고 두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선생님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로 나왔어요. 뭔 상관? 그냥 두근이 동그라미랑 네모다라고 생각하고 두근의 합은 뭐야?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야.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가 두근의 합인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주면 돼. 그래서 두근의 합은 뭔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b가 될 거야.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동그라미 곱하기 네모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면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자, 우리 모르는 문자 두 개 있고요. 지금 숫자가 그대로 나온 거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풀 수 있겠죠.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도록 할게요. 알파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라는 거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 알파 베타는 3이니까 3은 2a, a는 2분의 3이라는 거 나왔고요. 그 다음 알파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b는 1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a 더하기 b는 2분의 5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요렇게 두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막 이상하게 나왔어. 상관하지만 그냥 하나가 두근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근을 더하고 두근을 곱한 값을 근계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0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4번 봤더니 여기도 2차 방정식 나오고 두근 나오면 그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2분의 1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니까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우리 개수가 2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두근이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면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나 보자. 잘 보세요. 우리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를 해볼게.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면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의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얘를 전개하게 되면 2는 그대로 있고요.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지금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니까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얘와 얘를 곱하면 바로 곱해볼게.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자. 2에 좀만 공간을 주세요. 공간을 좀만 넉넉히 주세요. 자, 그러면 2에 x제곱 그 다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빼기 2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 플러스 2분의 3x. 알파 베타는 뭐예요? 2분의 7이고요. 거기서 알파 베타를 빼면 2분의 1을 빼니까 2분의 6, 3이네. 3 더하기 1, 4가 되겠다. 자, 2차 방정식은 뭡니까? 2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8은 0까지 해야 2차 방정식이죠. 요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겠다. 써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근이 나오면 2차 방정식을 바로 요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 요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0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9번 잘못 본 거야. 수학에서는 잘못 보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 자, 준수는 뭐를 잘못 봤대? b를 잘못 봤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야. 근데 b를 잘못 봐서 얘는 쓸모없게 됐어. 그러면 뭐는 제대로 본 거야? 곱은 제대로 본 거야. 두 근의 곱은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두 근의 합은 4가 나오는데 걔는 잘못 본 거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2가 된다라는 거는 제대로 본 거지. 준수가. 그 다음 민지는 C를 잘못 봤대. C를 잘못 봤으니까 얘는 쓸모가 없어. 얘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민지는 뭐는 제대로 본 거야? 두 근의 합은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뭘 알려준 겁니까? 두 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4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2래. 그치?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만드는 거야? 지금 최고차항 계수 모르니까 a라고 놓고 어떻게 만든다고? x제곱 마이너스 합의 x, 그러니까 부호 바꿔서 합의 x, 그 다음에 부호 그대로 곱은 0을 써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두 근 중 음수인근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차피 a는 약분하면 되니까 사라지게 되겠고, 얘를 푸는데 인수분해 정수로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러면 근의 공식 써주면 돼. 짝수 근의 공식 가보도록 할게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6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4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4는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음수인근을 구하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6을 내밀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513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3이에요. 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래. 잘 봐봐. 우리 여기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f 알파는 0이고요.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가도 0이고 베타가 들어가도 0이라는 겁니다. 잘 봐봐. 요거 이해를 해줘야 돼.
f4x-3은 0 이라는 거에 두 근을 구하래. 우리 근이라는 거는 x의 미지수의 값이니까 이 x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괄호 안을 볼게. 괄호 안이 알파일 때 0이 되고 베타일 때 0이 되는데 이번에는 4x-3을 놔도 0이 된대요. 그 말은 뭐야? 4x-3은 알파랑 똑같고 4x-3은 베타랑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4x-3은 알파랑 똑같고 4x-3은 베타랑 똑같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근은 여기서의 근은 x야. 근데 여기서의 근은 2x라고 4x-3 중에 x 얘가 근이야. 그러니까 근을 구하려면 x는 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4x는 알파 더하기 3 x는 4분의 알파 더하기 3이 되는 거야. 똑같이 하면 4분의 베타 더하기 3도 근이 되겠죠. 두 근이 나오겠지. 얘가 새로운 두 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이 되겠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2, 3이 정답이 됩니다. 요렇게 푸는 거고, 한 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 뭐가 지금 일어났냐면 fx가 그냥 쉽게 가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은 f 4x-3은 4x-3의 제곱 마이너스 4에 4x-3 더하기 3을 풀자는 거야. 그러면 얘를 진짜로 다 풀어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거든. 그러면 근이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얘를 풀면은 한 근이 마이너스, 봐봐, 1, 3 마니까 한 근이 1, 한 근이 3이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의 x는 이 자리가 1이고 3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자리가 1이고 3이 되니까 4x-3이 하나는 1이 되고 4x-3이 하나는 3이 된다 하고서는 새로운 x값을 풀면 얘를 쫙 풀어서 하는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죠. 걔를 써먹는 겁니다. 걔를 써먹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구나 라고 하고 풀이는 요렇게 해주면 돼. 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517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그냥 근의 공식을 써버리면 됩니다. 자, 근의 공식 쓸게요. 근의 공식 쓰면 짝수근의 공식 쓰겠습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얘는 루트 5i, 너무 길게 했다. 루트 5i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고? x 마이너스 치고 한근 1 플러스 루트 5i. 그 다음 x 마이너스하고 한근 1 마이너스 루트 5i. 자, 근데 우리 괄호는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요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정수로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한다? 근의 공식 쓴다. 그리고 x 마이너스 자리에다가 근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2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근 나왔어. 그러면 두근 거리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3,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대로 마이너스 5 써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요거 봅시다. 요거 볼게요. 자, 따로따로 써볼게. f 알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고 f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방정식을 풀 때 두 근을 구하기 위해 방정식을 풀 때 방정식은 0의 꼴로 만들어 주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방정식을 풀려면 0의 꼴로 만들어 줘야 돼서 마이너스 1을 넘겨옵니다. 그러면 F알파 플러스 1은 0, F베타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러면 이 알파랑 베타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어? x의 자리였죠. 그러니까 얘네 둘의 방정식은 f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야. 여기에 x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으로 만족되고 베타를 넣어도 0으로 만족되니까 이 식의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1이라는 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는 0을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fx 플러스 1의 두 근이 알파 베타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얘네 둘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f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인데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몰라서 a를 써야 되는데 알려줬지. 1이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돼. 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정리 안 해도 돼. 정리할까? 플러스 1을 넘길게. 그러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뭘 구하고 싶은 거예요? f3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f3의 값은요. 9 빼기 9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기 는 0을 맞춰준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24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많았지. 우리 근계는 너무 쓸 게 무궁무진해서 그래요. 524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4 우리 여기 나와 있어요.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래. 그럼 다른 한 근은 뭘까? 3 마이너스 루트 2i죠. 그러면서 내가 뭐까지 체크하라 그랬어? i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실수 범위인지 체크하라 그랬고, 그래서 내가 보통 문제를 간추렸을 때 잘 쓰지 않는데 실수 AB라는 거를 꼭 써놨어요. 요거까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래야 완벽한 거야. 자, 그래서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2i, 다른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i. 결국 근 몇 개 준 거야? 두 근 준 거야. 두 근 줬으니까 우리는 근의 합, 근의 곱, 근계를 써줘야 되겠다.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은 얘네 둘 합하면 뭐가 되니? 6이 되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는 거. 그 다음 두 근의 곱 가보겠습니다. 두 근의 곱은 뭐야? 합차죠. 그냥 한번 쭉 써볼게. 3 플러스 루트 2i 3 마이너스 루트 2i. 얘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분의 c가 돼야 되는 거니까 ab가 돼야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합차니까 3의 제곱 빼기 루트 2i의 제곱인데 그러면 얘는 플러스 2가 되죠. ab는 뭐다? 11이다. 그치? 그 다음 a-b는 뭐다? 마이너스 6이다. 자, 제곱의 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중에 빼기를 이용한 변형 써야 되겠죠. 잘 봐봐. 우리 두 개 한번 써볼게. 합의 제곱 마이너스 2ab라고 쓸 수도 있지만 얘는 뭐라고도 쓸 수 있어요? 차의 제곱 더하기 2a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선 얘를 써야 되겠지. 차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 그 다음 11을 적용하면 플러스 22가 되니까 58이 정답일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근계 매우 많이 쓰이는 거 여러분 눈으로 지금 봤을 겁니다. 두근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근 나오면 심장이 두근 뛰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외워서
바로바로 써먹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수고했습니다.